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네덜란드, 미국 반도체 대중 규제 합류, 넥스페리아, 위노 인수 조사 착수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연일 중국의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일본도 동참하기로 했고 네덜란드도 지금 동참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 10월 반도체 장비 규제를 시작으로 일본의 반도체 장비 규제 발표, 이제는 미국, 네덜란드까지 이 대중 규제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 국영기업인 윙텍 테크놀로지의 자회사인 네덜란드 넥스페리아의 인수 작업에 회방을 놓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국가안보 위협을 근거로 네덜란드 전력 반도체 회사인 노위를 품으려는 넥스페리아의 계획을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는 미국과 공조해 중국 반도체 성장을 10년 전으로 되돌리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그 로직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지금 14나노급으로 제한이 됐었는데 이제 40나노급까지 허들을 올리면서 반도체, 말하자면 낸드 플래시, D램, 그리고 파운드리, 이게 다 작살날 것 같아요. 지금 40나노급이면 웬만한 반도체는 다 만들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네덜란드, 미국 반도체 대중 규제 합류, 넥스페리아, 노위 인수 조사 착수입니다. 지난 1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네덜란드 정부가 넥스페리아의 노위 인수를 검토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미 넥스페리아가 노위를 완전히 거의 인수한 상황에서 지금 조금 뒷북을 친 모습이 보이지만, 이번 제재로 인해서 네덜란드의 제재가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이번 조사는 최근 발효된 새 법안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새 법안에 따라서입니다. 이 법안은 민감한 기술 유출을 막고 국가 안보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고, 이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노위 인수를 추진했는데 이게 딱 걸려버린 것이죠. 해외 기업이 중요 기술을 포함한 네덜란드 회사의 투자 또는 인수를 추진할 때 네덜란드 정부가 이를 감시하고 필요시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내용이 여기에 담겼습니다. 네덜란드 경제기후부는 넥스페리아의 노위 인수도 이 조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넥스페리아가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은 맞지만 중국 윙텍의 자회사로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죠. 미키 아드리안센스 경제기후부 장관은 네덜란드 기업이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많지만 일부 산업군에서 우리는 정말 취약하다. 포토닉스와 양자, 레이더, 센서, 반도체와 같은 민감한 기술은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위험이 있으며 우리는 해당 분야의 지식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은 이겁니다. 일부 사업군에서 취약하다. 일부 사업군에서 취약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여기 반도체와 같은 부분도 우리는 보호해야 된다. 왜?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 그래서 모든 반도체는 군사적인 용도로 다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덜란드가 이번에 조사에 들어가면서 넥스페리아의 노위 인수는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볼 내용은 첫 번째로 넥스페리아를 통해 반도체 기업 인수에 나오는 윙텍입니다. 우리는 윙텍과 같은 경우 회사를 어떤 회사로 보냐면 ODM 업체, 주문을 받아서 그 주문대로 제작해주는 회사로 말을 하고 있죠. 특히 스마트폰의 ODM 업체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 회사 자체가 중국 국영 회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윙텍은 넥스페리아를 통해 유럽에 얼마 남지 않는 반도체 회사 인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럽이 중국을 견제하지 않는 틈을 다 인수하려 했고 또 ZT와 같은 회사를 견제하고 또 화웨이를 견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반도체 독자 기술 개발 그리고 더 이상 기술을 이전해주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측면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무조건 인수를 하든지 기술을 탈취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윙텍이 넥스피렐을 인수했던 것은 지난 2019년 미국의 ZTE 제재 사건 이후 반도체 기술 자금력의 중요성을 깨달은 중국 기업들이 잇따라 반도체 기술 확보에 나섰던 시기였고 여기에 윙텍도 넥스피렐을 인수한 것입니다. 야금야금 사모아서 여러 개 회사에서 이 주식이 있었는데 한꺼번에 합쳐서 100% 주식을 다 먹어버린 것이에요. 2017년 NXP에서 분사한 넥스피리아 인수를 통해 반도체 칩의 설계, 생산 등 방면에서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윙텍은 이 네덜란드의 넥스페리아 인수에 만족하지 않았죠. 윙텍은 유럽에서 넥스페리아라는 이름을 앞세워 영국의 파운드리 업체인 NWF, 네덜란드 업체인 노위를 노렸습니다. 윙텍은 2021년 7월 NWF의 지분을 100% 인수했으나 2022년 11월 영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NWF 지분 4%의 매각을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만약 다른 기업들로 넘어가게 되면 중국 회사가 어렵사리 얻은 이 주식 자체가 모두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죠. 이어 넥스피리아는 영국 정부를 상대로 올 1월 영국 고등법원에 NWF 지분 매각 명령과 관련해 사법 심사를 요청한 상황이고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까지 넥스피리아의 발목을 잡으면서 미국의 대중국 규제 전선이 넓어지고 있다라는 분위기죠. 그리고 이번에 넥스페리아에 대해서 지금 노위의 인수를 네덜란드가 조사한다라는 그런 내용에 반박하는 넥스페리아입니다. 넥스페리아는 글로벌타임즈, 황구시보를 통해서 이번 노위 인수는 FDI 심사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죠. 우리의 기술은 본질적으로 매우 단순하며 진공청소기와 같은 상용 운영 프로그램이나 자동차의 매우 기본적인 기능에 의해서만 개발 및 판매되고 있다라고 덧붙였죠. 중국도 외교부 대변을 통해 네덜란드가 행정수단을 통해 중국과 네덜란드 기업 간의 정상적인 무역을 방해하고 제한하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움직임에 단호히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네덜란드의 최근 움직임의 뒤에 미국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베테랑 업계 애널리스트인 마지후는 글로벌타임즈에 2021년 이후 칩 산업에서 합병이 줄어들고 투자도 줄어들어 업계 발전이 심각하게 저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2021년 그리고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합병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가장 반대를 했던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는 사실이죠. 중국이 제안을 해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인수를 하지 못하고 지금 ARM과 같은 경우 지금 ARM 이야기도 지금 또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ARM과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가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중국이 막았죠. 이러한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복합적으로 엮인 상황입니다. 한정 중국 부주석은 지난 5월 24일 신화통신을 통해서 베케 훅스트라 네덜란드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회담한 자리에서 중국과 네덜란드의 경제는 매우 상호 보완적이며 협력 잠재력이 크며 양자 무역에서 건전한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죠. 이 한정 부주석이 베케 훅스트라의 외교장관을 불렀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반도체 규제가 이제 네덜란드로 넘어가게 되고 일본과 같은 경우는 이미 동참하기로 하고 이러한 발표가 나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네덜란드의 ASML의 노광 장비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 무조건 받지 않으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훅 간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한 총리는 중국은 네덜란드에 협력해 실무적인 협업을 통해 양국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용의가 있다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지금 네덜란드가 미국과 동행한다라는 말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작년 10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의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할 때 일본과 네덜란드의 동참을 받지 못해 미국 단독으로 중국을 제재했죠. 미국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네덜란드와 일본의 동참을 해야 된다고 말을 했고 결국 동참을 받아냈습니다. 일본의 경우 미국이 추진하는 40나노급을 넘어서 45나노급 장비의 제재를 이끌어냈죠. 그리고 일본은 그 반대급부로 반도체 협력을 미국에서 받아냈습니다. 이제 네덜란드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이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네덜란드 또한 ASML의 EUV 노광 장비에 이어서 DUV 노광 장비의 공급 중단도 모색하고 있고 지금 ARFI 말하자면 브라루곤 이몰전 장비를 원래는 4장비가 있었는데 종류가 4가지가 있었는데 2장비만 지금 제한을 하려고 했는데 일본이 이 반도체 장비의 허들을 높여버린 바람에 45나노급까지 지금 노광 장비의 제한이 될 것 같아요. 일본 봐라. 이렇게 해줬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켜봐야 되죠. 일단 14나노급까지 16나노급까지는 노광 장비의 제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셰 스레인 네마허 네덜란드 대외무역개발협력장관은 지난 3월 국회에 보낸 서한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특정 반도체 생산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 규정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반도체 장비 제한에 네덜란드가 동참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이르면 올해 여름 새 규정이 도입돼 네덜란드 정부 허가 없이 DUV 일반 장비 수출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네덜란드와 같은 경우도 자국이 살아야 되죠. 반도체 산업이 NXP에 다 몰려 있는데 NXP뿐만 아니라 지금 노위도 살려야 될 기업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 기술이 아무리 보잘것이 없다 할지라도 물론 보잘것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이것을 무조건 막아야 된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반도체 회사들을 일부러라도 끌어들여서 이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이 파운드리 공장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